쿠팡 돌진의 신세계와 CJ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싸울수록 수혜를 보는 기업이 있다.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자, 주가를 좀 보겠습니다. 온라인 광고 대행사들의 주가입니다. 대표적으로 인크로스나 EM넷, 나스미디어 같은 기업들인데요. 굉장히 부진한 주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온라인 광고 대행사, 종합 광고 대행사 다들 광고 시장은 부진합니다. 갑자기 온라인 광고 대행사 얘기를 끝내는 이유는 뭘까요? 자, 제가 앞서 쿠팡이 신세계와 CJ랑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들이 심화될수록 수혜를 보는 기업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온라인 광고 대행사가 그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컨텐츠와 유통시장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크로스 얘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볼게요. 인크로스는 미디어 랩사입니다. 미디어 랩이라고 하면 생소할 수 있는데 광고 시장을 펼쳐보면 광고주가 있습니다. 광고주의 광고 물량을 받아오는 것이 광고 대행사이고요. 그 다음에 매체, 다양한 매체의 광고 인벤토리라고 얘기하죠. 광고 인벤토리를 가져오는 것들이 미디어 랩사입니다. 그래서 광고 대행사의 광고주 물량을 가지고 와서 매체에다가 광고를 꽂아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미디어 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 시장에서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광고주이고 광고비 집행이 증가하면 광고 기업들은 주목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가 불거지면서 가장 많이 줄인 것이 광고비이고 이 역량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광고 영향력의 증가는 미디어 랩사의 영향력 증가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인크로스나 나스미디어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인크로스는 SK스퀘어라고 하는 SK 계열사가 되겠고 나스미디어는 KT가 대주주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은 광고 시장이 좋을 때만 관심을 갖는 시나리오이고요. 지금처럼 경기가 부진한 시기에는 가장 부진한 업종을 꼽으라면 광고 산업이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주가는 굉장히 부진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점프를 한번 해서 쿠팡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쿠팡이 가장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유통과 컨텐츠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영역이 바로 신세계와 CJ 영역과 겹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세계 얘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세계는 정용진 회장이 지난 몇 년간 열심히 이제 삽질을 하면서 점점점 경쟁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들의 연속인데요. 스타벅스 지분을 확대한다든지 와인 사업에 투자, 야구단 인수, 프로야구단 인수, G마켓 인수, 여기에다가 이제 이마트의 실적 정책까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시가총액은 대략 한 2조, 신세계는 1조 7천억입니다. 이 두 기업을 다 합치더라도 시가총액이 4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세계 그룹이 빼앗긴 이 시장은 누가 먹고 있냐? 당연히 쿠팡이 지금 먹고 있습니다. CJ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CJ는 더욱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미디어 전략을 가장 잘 펼치는 기업하면 CJ였단 말이죠. CGV가 벌어들인 돈으로 CJ ENM은 컨텐츠 투자를 하고 다시 이들이 제작 배급한 컨텐츠는 CGV를 통해서 확장하는 선순환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OTT라고 하는 OTT 서비스인 티빙 서비스까지 만들면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2010년 지나면서 해외로 확장한 이 CGV가 중국과 티르키예에서 낭패를 보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티르키예의 영화관 사업을 이제 인수하고 난 다음에 그 리라화가 급락하면서 대규모 한 손실이 발생했고 여기에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CGV가 굉장히 부진한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적자가 큰 폭 나게 된 것이죠. CJ ENM의 컨텐츠 비즈니스는 일정 부분 밑빠진 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동안은 CGV라고 하는 물주가 있었는데 이 물주가 사라지면서 전체적으로 CJ 그룹의 컨텐츠 전략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여기에 다시 또 쿠팡이 강력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대한통운의 경쟁력은 쿠팡의 로켓 배송이 가지고 가고 또 압도적 1위 넷플릭스에 이어서 쿠팡 플레이가 OTT 2위로 올라가면서 티빙은 3위로 밀리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신세계와 CJ라고 하는 우리나라 유통과 미디어의 대기업이 쿠팡에게 일격을 당하고 있는데요. 자그마한 미풍이 아니라 거의 낙다운 수준의 태풍으로 지금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웨이브와 티빙의 합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웨이브는 SK 스퀘어에서 운영하는 OTT이고 티빙은 이제 CJ에서 운영하는 OTT인데 이들이 이제 합병을 해서 넷플릭스와 또 쿠팡 플레이에 대응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즉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다급해진 CJ는 SK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고 CJTV인가 웨이브를 합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자 수 기준으로 보면 OTT 관련해서는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1100만이고요. 쿠팡이 527만 명, TV인가 웨이브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TV인가 웨이브를 합치면 이제 쿠팡 플레이를 넘어설 것이고 조금 더 힘을 내면 넷플릭스와 한번 붙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이제 광고 대행사 얘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TV인가 웨이브가 결합하면 디지털 광고에 대한 니즈는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가시를 누가 먹겠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크루스 같은 미디어 랩사의 광고 플랫폼 활용 니즈는 훨씬 더 높아지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인크루스 입장에는 이들이 비즈니스를 유통이나 미디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은 티빙이나 웨이브라는 매체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들을 잘 활용해서 광고주를 잘 물어오면 되는 것이니까 이러한 시장 변화는 반가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치는 거죠. 싸워라. 나는 뜨거운 물만 먹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은 CJ는 그 수많은 고퀄의 드라마와 영화, 수많은 전설적인 경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줬지만 정작 돈 드는 비즈니스는 아이돌 제작사라는 것을 반대로 증명해 주는 셈이 되고요. 신세계는 온라인 전환 속도가 늦은 상황에서 대표가 삽질만 하다 보면 기업이 얼마나 빠르게 경쟁력을 잃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